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네. 하는 기분이네요. 오랜만에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출장 갔다 오느라고 그 두 번째로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안 그래도 그걸 관련해서 얘기할 게 많죠, 사실. 트위치 라이브인데. 개꿀잼이죠. 사실 그 푸르몬 오늘 쇼죠? 주제 자체가 그거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따 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소지대 30대 청년 변호사, 교사, 회사원이 모여서 매주 지식되는 뉴스 소식 전하고 지혜 얻을 수 있도록 대화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저희 라이브로도 이렇게 녹음 및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이유로 라이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꿀잼이다, 그렇습니다. 꿀잼. 네. 그렇고 저희 뭐 오늘 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공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3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곧 2023년이 끝나가죠.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현재는 국내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공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혹시 그 뭐 나왔습니까? 인사 이제 고가가 나올 시즌인데. 아, 근데 아닙니까? 네. 이게 저희가 계약을 좀 특이하게 네. 하나 봐요. 저도 뭐 딴 데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반구의 언급이 없고 그래요? 그리고 신기하네요. 네. 저의 월급은 그거에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네 거의. 그래요? 그게 말이 되나? 고정입니다. 고정. 신기하네. 고정이고 상여금도 없습니다. 원래 변호사 모르겠네. 뭔가 직급 그 체계가 좀 다른가 보네. 일반 사무원들이랑. 맞아요. 테이블도 다르고 그렇게 되어 그래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제 연말 이때쯤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갑자기 얼굴이 이제 뾰롱통해 보이시는 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가가 이제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진급이 조금 이렇게 됐다거나 다 그렇구나. 이때쯤 나오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좀 그런 시장 그럼- 조금 민감한 시기다.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나요? 이제 뭐 분노에 차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뭐 오히려 잘 받고선 안 일해져서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는 비슷하지 않나. 뭐 그렇고요. 오래 가진 않습니다. 한 달 가고요. 금방 풀리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같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원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네. 저는 사회교육 분야에 많은 이제 비염이 심해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사회교육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오늘 도착했는데 비염이 더 심해졌어요. 일본 어떠셨습니까? 일본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키나와 다녔습니다. 좋은 데 갔다 오셨네. 너무 따뜻했는데 네. 근데 한국도 뭐 오키나와가 되려고 하는지 사실 한국이 더 따뜻했다. 12월 아니요 더 따뜻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12월 11일 오늘이잖아요. 12월 이제 중순인데 굉장히 이제 내려서 따뜻하죠. 추워야 정상이잖아요. 이제 맞아요. 맞아. 거기는 뭐 저기는 오키나와는 뭐 그런 날씨니까 원래 좀 날씨가 지금도 거기는 한 26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했는데 저는 도착했을 때 이제 춥겠다 생각했는데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착해가지고 버스 타고 오는데 뉴스에서도 안 그래도 또 기후변화 또 뉴스도 나오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날씨가 따뜻하다 막 이러면서 아니 제가 사실 작년 이맘때 날씨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작년 이맘때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결혼식 때 얼마나 추웠는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추웠거든. 진짜 그리고 추웠어. 눈도 왔어요. 맞아. 12월 3일이었는데. 아니, 맞아.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벚꽃 폈다면서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또 다시 따뜻해지니까. 네, 부산에서 아. 벚꽃이 폈다고 하고 뭐 네, 날씨가 이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사실 이렇게 뭐랄까 따뜻해지는 게 뭐 좀 뭐랄까 좀 좋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추운 게 우리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가요? 추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과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인가는 이제 당연히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저도 좀 따뜻해서 좀 살기는 편하다. 오늘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트로에서. 저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기계 좋아하는 안델이고요. 그 지소지대 진행을 맡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야간 대학원으로 MBA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학교래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IT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기업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회사를 학교처럼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를 학교처럼 지금 다니시죠. 정신이 없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인트로 때 간단하게 이제 뉴스거리 오늘 신 선생님이 좀 준비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제 기후 변화 오늘 뉴스를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많이 이런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친환경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유엔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었고, EU죠. 유엔이 아니라 EU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EU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친환경 좀 늦춰야 되지 않냐. 그렇죠. 석유를 이제 뭐 내연기관 차차 없애고 전기차로 바꾸고 석유도 이제 사용량을 차차 다 줄이자라는 이제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네. 재작년 정도까지 작년부터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전기 기술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효율도 잘 안 나오고 돈은 그렇게 많이 들고 친환경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맞아요. 빨대도 이제 종이 빨대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종이 빨대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소됐죠. 그렇죠. 그거 종이 빨대 사장님 화 많이 나셨죠. 많이 나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세계의 분위기가 정세가 이제 환경을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멈추고 있는데 지연시키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좀 미루는 거죠. 2028년까지였던 걸 이제 더 미루고. 근데 환경의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빙하가 몇 년 뒤면 녹는다라고 하는데 맞아. 요즘에는 진짜 실시간으로 해마다 녹는 게 막 보이잖아요. 맞아. 북극 작아지는 거. 북극 작아지고. 우리 아까 뭐 인트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산에서 막 12월에 벚꽃이 피고 지금 한국도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맞아요. 뭐 러시아에서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눈이 막 폭설이 쏟아졌다고 하고 어떤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또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져서 뭐 사람이 엄청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사람 많이 죽었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기후 변화 사실 사람의 영향 별로 없다. 꼭 어차피 이게 그냥 그거다. 지구의 사이클이 맞아. 돌아가고 지구의 있는 거다. 사이클이다. 맞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환경의 친환경의 방향성으로 가는 걸 좀 이렇게 미루고 석유를 좀 더 오래 유지를 하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이 환경 변화는 정말 이 지구의 사이클인지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인지 솔직히 저는 뭐 환경 이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은 없는데 이번 주제만큼은 조금 관련이 있죠. 왜냐면 저는 최근에 제가 한 두 달 됐나요? 저희? 두 달 전쯤에 제가 차 사고 싶다고 차 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전기차냐 아니면 내연기관 차냐였거든요. 그렇지만 전기차도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내심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전기차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정말 집밥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그 충전기가 있어도
아파트에 전기차가 너무 많거나 혹은 충전기가 몇 개 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음. 집밥을 주기적으로 주기가. 주택에 집밥이라고 이렇게 하는군요. 따로 네. 이거 모르셨군요. 집밥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쵸. 그 충전할 수 있는 거 집밥이라 집밥. 하는데 네. 주택에 따로 이렇게 마련돼 있는 곳 아니면 힘들다고 그렇지, 많이 하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그 집밥을 주기적으로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진짜 그게 너무 귀찮다고 하고 현재 그 공공으로 사용하는 충전소에는 거의 대부분 전기 트럭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맞아, 합니다. 포터. 포터 EV가 다 어. 차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충전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근데 또 막 정부에서는 막 이제 뭐 현대도 우리 내연기관 이제 중단하겠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쵸. 걱정이 됐었는데 마침 또 새로운 유전이 터지고 그렇죠. EU에서도 뭐 늦춘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별로 걱정 없이 내연기관차 한 번 더 사서 한 10년 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 마음에 기조라고 든다. 생각해요. 괜찮다. 알바노 환경.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네. 뭐 지구 사이클 아니야? 네, 제 개인적인 선택은 존중합니다. 제가 봐도 그게 중고차 방어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즘에 또 그 가격도 워낙 비싸잖아요, 전기차들이. 맞아요. 진짜 비싸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기조 때문에 이런 보조금들 있잖아요. 그런 그 자동차 보조금 같은 거 좀 줄인다거나 하는 거는 좀 천천히 줄여서 그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빨리 하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기차 굴리려면 전기 이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전하는 그 발전이 결국 또 석유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석유의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전기차나 이런 전기 인프라가 확보가 많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 정말로 석유를 다 버리고 다 그 친환경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기계나 인프라가 없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라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나가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사고 싶어요. 네, 전기차 사고 싶어요. 전기차 사고 싶으십니까? 네. 참고로 볼보의 EX30이라고 있거든요. EX30이라고 엄청 이뻐요. 또 개못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한번 봐봐요. 진짜 괜찮아요. 네. EX30. 네, 인터넷 지금 찾아보십시오. 괜찮지 않나요? 왜요? 왜요? 눈가리가 왜 이러죠? 네 눈가리 왜 그렇죠? 저는 EV6 사겠습니다. EV6보단 이게 이쁘지. EV6가 낫지. 이거 너무 못생. 맞아, 이거 못생겼어. 그래? 이쁜데. 존버하다가 사이버 트럭을 사는 게. 사이버 트럭 너무 비싸잖아. 맞아. 이 차에는 그 에어 인테이크가 없는 게 좀 어색해 보이네요. 그것도 좀 있긴 하죠. 네. 그 에어 인테이크 없는 게 자연스러운 전기차가 있고 좀 어색한 전기차가 있는데 얘는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조금 웃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그 BYD 로고 붙이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야무지다 야무져. 이거 BYD 거네. 볼보가 베꼈네. 지리차. 지리차인데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두 번째죠, 이번이 두 번째. 이번이 두 번째인데 2주차. 2주차 만에 갑자기 트위치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서비스를 시간. 접는다고 섭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냥 이 악물고 라이브 하지 말라고 그냥. 이거 세상이 나라 억까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억까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우리. 그니까. 참 신기하고요. 그래서 트위치와 망사용료 그 논쟁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3년 12월 6일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인데 트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섭종을 하겠다는 게 이제 2024년 2월 27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달 정도 후죠. 2달 반 정도 되겠네요. 2달 반 후에 이제 섭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내보낸 거고요. 요게 진짜 갑자기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들도 좀 당황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720p로 이제 그 화질 제한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트위치로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고, 이유를 보면 이유가 바로 이제 망사용료입니다. 망사용료. 망사용료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오늘 좀 주 내용이 될 텐데요. 망사용료가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 있었는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2022년 10월에 대신증권 리서치에서 2022년에 약 1,400억 이상의 망사용료가 예상됐다고 합니다. 이제 트위치 혼자서. 아, 트위치 혼자서 내는 망사용료가 1,400억이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인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트래픽만 많아진다? 그러면 더더욱 손해인 거고. 그렇죠.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돈 안 되는 스트리머들, 이런 거 이제 아까 방송 잘 안 되는 거 봤죠? 네네. 아니지. 괜찮아. 우리는 트래픽도 안 쓰잖아. 우리 트래픽도 안 써.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장사하면 할수록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망사용료가 뭐냐? 근데 이제 망사용료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 사업에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가를 조금,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CP라는 게 있습니다. CP는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 공급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CP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튜브, 트위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컨텐츠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비디오 컨텐츠만이 아니라 그냥 구글 그냥 이렇게 서치하는 것들도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속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급자들이 다 C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를 이제 더 쉬운 말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통신사라고 하죠. 그쵸. 통신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 공급자 그리고 통신사 간의 갈등이 이 망사용료로 나타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텐츠 공급자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바로 이제 자기가 가진 컨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돈을 벌겠죠. 그죠? 찾아와가지고 그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사가고 구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 광고도 좀 봐주고. 그렇지. 광고도 봐주고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 건데, 통신사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CP를 비롯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기들의 망에 접속을 할 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돈을 법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ISP가 도로교통공사라고 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운전자들이고 우리들한테 이제 망 사용료라는 톨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망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에 톨비를 받는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CP들도 하나의 주체로 망에 접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톨비를 또 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트럭 같은 건 톨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규모가 크다 보니까 큰 곳들은 그 망 접속료도 많이 내겠습니다. 관광버스네, 관광버스. 그치, 뭐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 많이 태워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톨비를 내고 들어온 인터넷 사용자들과 이런 CP들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인터넷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ISP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ISP에 모두가 접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그 망에 모두가 다 접속하면 다들 망 접속료만 내면 되겠죠. 그럼 편한데 ISP가 국가별로 다르고 회사별로 다르고 우리 인터넷 사용자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해더라도 저는 이제 LG U 플러스 쓰거든요. 저는 SK. 저도 SK 쓰시고 SK 쓰시고 다 다르죠.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는 ISP를 뭐 어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SKT라고 하면은 그 또 저기 구글 같은 경우는 뭐 SKT를 쓰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 해당 국가에 있는 데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ISP끼리 접속을 하는데 또 많은 접속료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ISP가 또 다른 ISP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ISP가 두 번째 ISP한테 돈을 줘야 돼요. 접속료.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맞습니다. 다른 비용이 나간다는 거죠? 제가 먼저 예시를 좀 들어서 이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뭐 다른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뭐 이제 SKT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 그쵸? 망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SKT가 미국의 이런 통신망, 뭐 AT&T, 뭐 버라이전 이런 그쵸. 데다가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속료를 그치. 또 내겠죠. 그리고 그 이제 AT&T의 망 안에 구글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신 선생님 예시로 미국에서 이제 네이버를 들어온다. 그러면은 신 선생님은 AT&T의 망에 들어가게 되고 AT&T는 우리 이제 뭐 SK나 KT. SKT한테 그 접속료를 내고 들어와서 그 이제 네이버를 연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청의 하청 때문에 비용이 비싸진다. 뭐 유통이 그럴 수도 유통을 있고요. 거치다 맞습니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비용이 부담이 돼서 ISP는 이런 미국 업체들에게 니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망 사용료를 이제 트래픽 비용에 대한 분담금으로 또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네이버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도 그쵸. 쓰고 하다 보니까 특히 뭐 구글 더 많이 쓰죠 진짜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망 사용료를 내라라는 이제 압박을 그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구글 이런 업체들도 그냥 나 몰라라, 나 못 내겠다, 이제 배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의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컬 캐시 서버입니다. 그 이런 큰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로컬 캐시 서버를 두는데 이 로컬 캐시 서버라는 게 CP의 서버들을 국가별로 둬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ISP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구글 서버를 두어가지고 그 서버는 그 바로 이제 LG U+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AT&T를 통하지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는 이제 올림픽대로 안에는 이마트가 없어가지고 강변북로로 넘어가야 했어. 근데 이제 강변북로로 넘어가는 다리 건설 비용을 올림픽대로 쪽에서 계속 납부를 하니까 올림픽대로가 너무 빡치는 거야. 그래서 이마트한테 이제 한 소리를 했더니만 이마트가 올림픽대로 쪽에 이마트 24 같은 걸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거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용성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청이 한 단계 없어진 거네요 중간에.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SP들은 미국 업체들한테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올림픽대로가 막히는 주범은 이마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서도 너희가 너희에 접속하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트래픽이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그 비용 분담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사실 우리 이미 네이버보다 구글 훨씬 많이 쓰고 유튜브 대신에 뭐 네이버 TV 보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유튜브는 거의 보죠. 독식이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ISP 입장에선 훨씬 손해일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계속 이제 저희 AT&T나 뭐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만 있는가? 그러게. 그죠? 사실 구글이 넘버원인 곳은 전 세계적으로 다 구글이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그렇죠. 제외한 모든 곳이 문제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중국도 제외할 수는 있겠죠. 오케이. 그쵸? 인정합니다. 중국도 제외할 수는 있을 것이고 뭐 생각이 일부 섞었다.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한 국가들은 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문제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은 인터넷 서비스 컨텐츠 사업을 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 근데 외국 기업들은 돈을 안 내. 그러면은 이제 약간 관세 네이버가 잘못처럼 억울하구나. 억울하지. 페어한 파이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망 사용료를 내게 됐느냐?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 인터넷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망 접속료로는 사업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운영이 안 될 정도라고 하나요? 그거는 이제 제모제표를 제가 완벽하게 까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 이제 준비해 뭐 와야지.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제 OECD 평균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가 $30.9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국내 요금은 60% 수준인 18.6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통신사 아까 말씀드렸던 AT&T 거기가 이제 기가 인터넷 사용료가 월 80달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달러요? 네, 맞습니다. 엄청 비싸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만 3천 원이거든요. 와. 근데 그 국내에서는 한 3만 원대 가능한 서비스죠. 사실 3만 원 다 안 내시잖아요, 솔직히. 아니, 이거 뭐 이런저런 할인 받아서. 네. 아니 그때 그쵸. 그 알뜰폰 쓰면 만 원대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집 인터넷이긴 한데 어쨌든 집 인터넷. 네, 그러니까 비슷한 스케일이다. 그런 오케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집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쵸. 11만 3천 원 어떻게 내겠습니까? 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 저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집 인터넷 10,000원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뭐 이런저런 할인 다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그죠? 음. 맞아요. 그래서 이게 OECD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6번째로 저렴한 건데 그러면 이제 뭐 6이니까 뭐 아주 저렴한 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인터넷 속도나 인프라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로 이제 빠르게 인터넷 인프라를 이제 확장을 하면서 통신사 간의 이제 경쟁도 많았었고 사실 또 국민 여론 또 이제 통신비 올린다고 하면 국민 여론 안 좋아지고 이제 정부 압박 등의 이슈 때문에 이제 가격을 못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빅테크들하고는 이제 이런 사업 이게 뭐랄까 스텝을 맞춰가면서 망상료를 계약을 했는데 외국 업체들과는 이제 싱크를 못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 오늘 토론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의 메인 토론 주제이자 망사용료 논란의 가장 쟁점은 결국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통신비를 더 낼 것이냐입니다. 왜냐? 망사용료를 계속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나 다른 이런 CP들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손해보면서 장사하겠습니까? 그치. 아니죠. 그걸 맞추려고 하겠지. 그쵸. 뭐 트위치처럼 철수를 하거나 구독료를 올리겠죠. 실제로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도 구독료 올린다고 하는데. 아 정말요? 예. 15,000원으로 올라간다고 15,000원으로 올라가요. 와 미쳤죠? 진짜 비싸다. 너무 비싸잖아. 그렇죠. 이게 비싼 이유가 예. 오히려 인터넷이 싸니까 있는 부작용이네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망사용료를 안 받으면 통신사들은 또 손해보면서 장사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치. 통신비를 올려받겠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더 낼 것이냐, 아니면 통신비를 더 낼 것이냐? 이런 거. 이게 이제 사실 저희 첫 번째 메인 토론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어렵죠. 진짜 어렵죠. 예. 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차피 하나가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계속 뭐 쓰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의 행보를 보면 가격도 계속 올리고 광고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제가 봤을 때 내년쯤 되면 이제 광고 제거를 안 하면은 못 볼 수준으로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거의 정말 완전 그냥 독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뭐 당연히 통신비가 싸고, 통신비가 좀 더, 헷갈린다. 뭐가 더 그건지도 헷갈려요. 근데, 방송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통신비를 그래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망상료를 안 받고 통신비를 올려받는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유튜브처럼 차라리 가격을 올려버리면 괜찮은데 트위치처럼 철수를 해버리면 아예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막 K 갈라파고스다 이런 거 나오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떤 등등의 스텝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니네만 왜 이렇게 해?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우리나라 일본이 약간 고착화돼 있는 것들이 있고 잘 안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럼 니네랑 그냥 안 하고 말지, 니네 시장 안 하고 말지, 약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많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뭐 한 번에 좀 이제 전환점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들이랑 어차피 이제 세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텝을 그쪽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사실 그 말인즉슨 국내 기업한테 돈을 덜 주고 국외 네. 기업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선생님하고 같은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진짜 방금 제가 얘기한 이유처럼 결국 네. 처음에는 음,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돈을 더 주는 게 낫지 외국에 유출하는 것보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국제적 왕따가 돼 있지 않을까. 저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런치를 할 때도 야 쟤네 나랑 하지 마. 쟤네 어차피 수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 공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 의견입니다. 이게 분명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여파가 엄청 나겠죠. 왜냐면 유튜브 없이 거의 살 수 없는 몸이 지금 국민들이 다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만 해도 유튜브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멀리 갔다. 그런 일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지금 제가 봤는데 트위치가 일단 그 매출을 신고한 게 조금 이상해요. 트위치 매출 신고가 좀 이상하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억 매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트위치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그래서 말이 안 되죠. 20억이래요. 네? 매출이. 이상하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작년에 전체 트위치 매출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네. 그 중에 한국 방송 시청 시간이 한 6% 정도 된대요 전체에. 그걸로 이제 증권사에서 계산했을 때 대충 한국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될 거다, 2,03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런 2,030억을 한국에서 버는 회사가 망사용료 막 1,400억을 두드려 맞으니까 적자가 자꾸 나고 그러는 건데, 구글 같이 많이 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망사용료가 부담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당장 한국을 떠나갈 이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그들이 떠나갈까 무서워서 망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저는 이거 부분은 조금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 자체에 불공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이거 우리나라 회사들의 망사용료도 다 안 받고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그 통신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통신비가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뭐 미국처럼 집 인터넷 사용료 11만 원씩 내고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자국의 회사들이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고 투자도 그쵸. 자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기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외국 기업에게 오히려 경쟁의 우위를 주겠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외국 기업에게도 망상료를 걷는 것이 옳다. 구글 돈 많이 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변하고 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망사용료를 계속 받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해외 CP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할 때 이런 망사용료가 이제 약간 관세 같은 개념이 되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보호무역의 이제 용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이제 갖추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실제로도 지금 이제 트위치 나가면서 뭐 그 네이버에서 치지직이라고 새로운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게임 이제 플랫폼이라면서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망사용료는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탑 1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자살률? 아니 그거 말고 저출산? 좋은 걸로는 좋은 걸로? K 컨텐츠들
사실 이제 뭐 한국 영화나 한국 아이돌 이런 그리고 한국 다 드라마. 군대 보내버렸잖아. 네? 다 군대 보내버렸잖아요.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K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뜨고 있고 사실 하이브만 하더라도 진짜 이제 글로벌 컨퍼니가 되고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죠. 오키나와에서도 한국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국뽕에 또 영향이 또 있잖아. 지금. 에스파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시장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해외 자금이 자꾸 지금은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외 컨텐츠를 찾지만 점점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고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을 잃는 것이 또 한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런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해. 근데 사실 어쨌든 K 컨텐츠를 많이 보는 건 또 한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넷플릭스 구독료가 부담돼서 넷플릭스를 안 봐. 그런다고 하면은 계속적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소비를 해봤자 봐봤자야. 전 그것도 세계로 있고요. 나가야지 사실. 맞아요. 그러면 파급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파급력이. 이제 회사들을 조금 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그 네.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네네. 국민의 피 같은 돈은 내라. 아니, 한 달에 11만 원 쓰고 인터넷 써라.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진착시키기, 그러니까 더 좋게 만들기. 진짜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11만 원 내라. 그러니까, 예. 이동통신 요금은 한 달에 30만 원 내라. 뭐 이런 거네.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 야, 이상적인 말이지만 유튜브 컴퓨터로 보는 사람이 어디서 다 핸드폰으로 봐. 그러니까 이상적인 말이지만 그러니까 11만 원 인터넷료 내고 월급이 이제 2배 오르는 거지. 그렇지. 그것도 있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근데 월급이 우리나라가- 두 배 오르는 거는 네. 극소수잖아. 맞아. 나쁜 놈들아. 생각해 보니까 네. 안 되겠네요. 안 되겠어. 저는 억울해서 못 내. 인터넷비 11만 원 안 되겠다. 절대 못 내. 절대 못 내. 내 월급이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 망설임을 안 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우리 트위치 좀 하게 해달라. 역시 네. 1억 6천 벌면은 1억 이상을 버는 기업가의 마인드다 저게. 1억 6천. 1억 6천을 벌면 아니고요, 설명 여러분. 12만 원 뭐. 11만 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껌값이지 뭐. 야, 네. 부럽다. 나도 어쨌든. 11만 원 그냥 막 길거리에 버리면서 다니고 싶다. 나는 손이 덜덜덜덜 떨려. 그러니까. 네. 어우.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망사용료 이슈가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쵸. 망사용료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가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게 쟁점인가를 좀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이게 그냥 외국 기업들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고서는 세금 안 낸다 그런 개념으로 좀 그냥 안 좋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만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네. 저는 이게 트위치가 철수하는 이유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예예.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너무 네. 욕심을 부려서 우리나라 통신사가 트위치한테 다 뜯어먹으려고 맞아. 해서 트위치가 빡쳐서 나갔다. 맞아.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봤는데. 약간 기조가 바뀌었죠. 최근에는 약간 그렇게 우리나라 맞아. 통신사들을 이제 비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옛날에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가 돈 맞아. 너무 많이 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글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니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 구조가 너무 이제 불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 파서 장사하는 거니까. 그런다기에는 성과급 굉장히 많이 성과금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5G 사기 치시고 왜 마무리 단계로 간단한 주제. 우리는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진짜 이건 그냥 농담 삼아. 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요? 예, 우리.
라이브 이거 아, 트위치. 트위치 라이브. 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떠나간 플랫폼을 애도하면서 어. 일단 장례식을 한번 치러주고 장례식 치르고. 그 트위치 스트리머들 요즘 유행처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장례식 치르는 거. 아니, 저희도 오늘 이제 그 슈카 선생님도 아 네. 오늘 올라왔는데 아 아니 그래요? 오늘 올라왔다. 진짜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왔는데 몇 시간 전에 올라왔는데 그 장례식처럼 모자 이렇게 쓰시고 본인도 그 하셨었다고 거기서 트위치에서 네, 오랫동안 하셨었다고. 그러니까 경쟁 플랫폼 스트리머로서의 예우를 갖춰주시는 그쵸 거군요. 그쵸. 멋있네. 상복 이제 상모자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어, 상복처럼 아이고, 하셔가지고. 예. 아이고.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도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거 트위치 안 하면은 유튜브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팟빵에서 하고 싶은데 팟빵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 예. 트위치의 진정한 경쟁자는 사실 네.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트위치의 진정한 경쟁자는 아프리카 네. TV죠.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가자? 우리도 수위를 높여서 아프리카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 진짜 수위 빡세게 해가지고 이런 네. 컨텐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살짝 아줌마 아저씨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토크 방송인데 약간 정치 쪽으로 아주 지랄. 그렇지. 나 수위가 상륙하고. 빡세다길래 다른 거 생각했어. 오케이. 수위가 빡세다길래 다른 거 생각했네요. 나는 아프리카 같이 쪽으로. 이 콘텐츠 진행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신쌤? 그렇죠. 나는 좋은데요. 난 이제 욕 많이 하지. 아니 그 사실 네. 저희가 트위치로 이제 라이브를 할 때 네. 그때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이게 우리의 이제 네. 주변 사람들한테 트위치에서 한다고 하기 좀 그렇다. 음. 이곳에 온라인 컨텐츠가 누군가 네. 혹시 들어왔을 때 이런 곳에서 한다고? 라고 얘기할 만한 컨텐츠가 몇 개 있어. 다는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는 아닌데. 근데 그런 컨텐츠가 너무 메인 페이지에 근데 돼 있어. 맞아. 그런 아프리카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죠. 접속했다 깜짝 놀란다 주변 지인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이제 자기야 이런 데서 방송하는 거였어? 여자친구한테 이제 방송 그만두기로 했다고 해야 돼. 네,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한 주제까지 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오늘 일단 너무 야무지게 깔끔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재밌게 들었어요. 망사용료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진짜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뉴스 잘 안 보는데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부분을 이렇게 콕 긁어주시니까 굉장히 재밌었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가 그래서 진짜 올바른 방향이냐 아까 물어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계속 가면은 뭔가 계속 분쟁이 생길 것 같고 나중에 유튜브도 막 오케이 화질 360으로 최대한으로 줄여. 야 유튜브 360으로 본다 생각해봐. 진짜 15,000원 내는데 15,000원 내는 360포인트다. 그치. 한국인데 그거 못 참아요 진짜. 네. 그런 이제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주제네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익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이랑 조금 달랐어서 유익했고 안타깝다. 왜냐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좋은 게 없다. 좋은 뉴스 좀 가져와 봐라. 경제가 좋은 뉴스는 박살난다는 재미가 뉴스밖에 없어. 없냐. 좋은 뉴스 가져올까요? 오늘 손흥민 골 넣으셨어요. 네. 손흥민 재밌는데? 7년 연속 재밌는데? 7년 연속 두 자릿수 그러니까 골 넣어서 지금 EPL 역대 7번째. 그리고 재밌네. 뭐 우리나라 뉴스는 아니지만 개꿀잼인데? 오타니 선수 보셨습니까? LA 다저스 계약금이 9,200억. 진짜? 예, 9,200억. 지금까지 모든 역사상 스포츠 선수 중에서 원탑. 가장 높나요? 리오넬 정말. 메시도 뛰어넘은. 진짜. 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 오타니가 그 망사용료 내줄 수 있거든요. 그쵸. 1,400억 괜찮네. 아니, 제가 5년은 내줄 수 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대박이었던 게. 오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나눠봤는데 다들 재밌게 네.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또 트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저희 내부로
또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이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팟빵이나 또 다른 플랫폼에 올라가는 팟캐스트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음 주는 이제 신 선생님 준비해 주시는 주잖아요. 네, 네. 재밌는 제가 주제로. 재밌는 주제로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냥 어, 넘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사실. 저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 수능이 끝나고 킬러 문항이 삭제됐는데 그쵸.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불수능.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이제 수능 맞아. 만점자가 한 명이 나왔죠. 한 명이 아. 나왔어요. 단 한 명이 수능 만점자가 나왔고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킬러 문항 이 삭제됐음에도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정말 역대급 불수능이었는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 물수능과 불수능 이거 왜냐면은 매년 뉴스 사실 수능 끝나고 뉴스 나올 때 올해 수능 난이도 너무 잘 맞췄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올해 수능 난이도 그치. 너무 좋았다. 그런 거 없죠. 네. 물불에 뭐 조화가 잘 맞았던 수능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절대 없어. 없어. 우리 그쵸. 때는 저희 때는 이제 물수능에 거의 뭐 엄청난 물수능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엔 불수능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요거랑 관련된 걸로 역대 수능 만점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걸 제가 봤어요. 역대 수능 만점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이거 좀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좀 씁쓸해 보면. 그래요? 그래. 씁쓸하다는 게 K 결말이야. 그러니까 다 의사하고 계시네. K 결말이라서 좀 그런데 아하.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2023년 수능 분석과 그리고 역대 수능 만점자들의 이제 생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 알겠습니다. 그 재밌을 것 명언도 한번 다시 들을 수 있겠네요. 뭐요? 교과서 위주로. 그건가요? 제가 아는 명언은 다른 건데. 그 뭐죠? 수능 만점자 명언 중에 HOT가 진짜 뭐죠?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유명한데 그것도 유명한데. 뭐죠? 그 진짜 유명한 그거죠. 어떻게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으셨나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좀 유명한. 그분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만점 받으신 분도 뭐 예상치 않으신 분인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